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어제 저녁에 인천 옹진군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주민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진을 비롯한 급작스러운 지질 변화, 그리고 또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들,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지진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 실제로 이것이 재해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언론이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뉴스 전문 채널 등에서만 이렇게 단식이나 이렇게 자막 정도로 속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졌을 뿐 지상파 언론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이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신속하게 전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미 학습을 했듯이 커다란 대형 사고에는 다양한 징후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 이런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그 하인리 법칙은 자연재해이기보다는 사실 인재에 관련된 그렇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질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런 게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조로 이제 약한 규모의 지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거대 지진을 예측할 때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모 3.2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 마치 우박이 내린 것 그런 것처럼 그런 기상 변화로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환경감시 기능 이런 것들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감시 기능은 그 매스미디어의 수용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정치나 경제 환경들, 권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감시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감시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이른바 감시견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매우 중시되고 있지만 그 도구적 측면에서 그 일반적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그 환경감시 기능은 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지속성인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자료를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작은 변화나 징조처럼 보일지라도 또 이것이 거대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럼 이번 옹진군 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진이 일어날 그 전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지질학자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분석적인 보도들이 아직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했구나 이런 수준에서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다른 보도에서 예전에도 보여줬듯이 현재 일본에서는 그 화산 분화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고요. 그래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항공기 운항 등에도 이제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옹진군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에도 좀 보다 심층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그 지상파 방송이나 중앙 일간지들 이런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진 발생이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로 다시 옮겨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문들이 언론들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그런 종합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발생한 사건이나 피해에만 이렇게 중점을 보다니까 그러니까 예방적 기능에는 좀 소홀한 것이 이제 그런 중앙지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감시 기능의 예방적 기능, 특히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의 역할은 과학 저널리즘이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수행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말 사실 피해가 일어난 이후의 것들은 사실 자극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를 해야지 예방 기능이 좀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나라 지질 정보와 관련해서 취재를 아무래도 계속 수행을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네. 나아가 최근 일본의 변화와 그 지금 뭐 화산 활동 이런 네. 것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심층적 보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또 백두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분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양한 네. 측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분화는 과거 이제 역사서를 보면 이제 발해 멸망 원인으로 제기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과거에 주었다 이런 학설들도 있는데 최근 지질 변화는 이러한 가능성, 백두산의 분화 이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거대한 인사사고에서 다양한 그런 징후들이 존재하듯이 백두산 분화라는 굉장히 거대한 그선 기상재해에 대해서 뭐 옹진군의 그런 지진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작은 징후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재가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과학저널님이 보다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상변화의 다양한 측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우리나라의 지진 피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과거 보도들을 다시금 이제 되짚어서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단순한 인터뷰에 그치고 그 이후에 분석적인 보도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쉽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이제 그런 보도 때문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과학 저널리즘은 기후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심리적이고 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지진의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네. 인재와 달리 큰 규모의 자연재해는 피해를 줄이는 예측 외에는 특별한 예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안전 불감증 혹은 위험 불감증은 비단 인사사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분명한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과잉 보도는 지양이 돼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좀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